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모두 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연설하는가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귀를 쫑긋하게 세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인 이 과거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례들을 쭉 종합을 해서 그 새롭게 일어난 일을 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린 이유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27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미국 그 연준 의장이 잭슨 홀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례적으로 연설을 하는 건데, 이번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통화정책 기본 틀을 갖다가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기본 틀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통화정책, 돈 푸는 정책의 기본 틀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또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연구도 해볼 거 아닙니까? 예상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바로 2%입니다. 경기가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 때도 2%.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자 돈을 풀어서 목표하는 것도 바로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쭉 보면은 지금 한 1%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는 2%인데 지금 현재 그 반밖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돈을 더 풀겠다는 발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준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돈을 푸는데 돈이 돌지 않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건 예전에 스페인 독감 사례인데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일어났었죠. 이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장기간 우려가 되면은 파산의 우려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생각할 때 돈은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파산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일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돈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고, 또 만약에 금융권에서 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연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하여튼 결론은 뭐냐, 바로 돈을 풀어서 돌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내일 또 연준에서 돈가치 하락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은 자산을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돈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더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폴 볼커라는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바로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돈을 줄여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돈을 줄여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분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1980년대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갖다가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금리 상승시켜서 중앙은행으로 다 빨아 당겨 붓어요. 돈을 줄여버렸습니다. 돈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걸로 살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현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장 위한 정책을 편 사람이 바로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정반대의 일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이 폴 볼커라는 이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만큼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폴 볼커라는 분이 1970년대 저렇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서 돈을 빨아당길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도 한번 역사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리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일단 돈이 많았기 때문에 폴 볼커라는 분이 돈을 빨아당겨 부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또다시 돈을 풀겠다고 했어요.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장기화되면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 되면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 또 그리고 그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또 해결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신 요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땡기가지고 끌어올려서 돈을 빨아 당기는 거 여기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돈이 막 풀리고 있는 또다시 더 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앞으로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죠. 자, 그러면은 1970년대 왜 그래 돈이 많았냐고 하면은 실제로 1930년에 29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1930년대부터 케인즈가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열일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그런데 정말로 케인즈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은 바로 1960년대 케인즈 악파 전성시대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도 이때 나옵니다. 이때 케인즈 악파가 한 게 뭐냐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고 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다면 돈을 엄청나게 세례 풀어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풀린 돈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빨아당길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풀었어요. 그게 언제냐? 1960년대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빨아당기지 못했습니다.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뒷정리를 누가 했냐? 폴 볼커라는 분이 했습니다. 폴 볼커라는 분이 했어요. 자,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1960년대 케인즈 악파 전성시대 국가가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고 채권 엄청나게 발행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다는 이야기가 이때입니다. 1960년대 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다 보니까 그 돈이 처음에는 잘 안 돌았겠죠. 안 돌다가 1970년대 이제 폭발해 부십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돈을 푸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2%가 지금 안 되고 1%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는 잡힐 거 아닙니까? 해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찾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민간에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때 진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상승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엄청나게 거품이 일어나겠죠. 그 거품이 일어난 결과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일단 1970년대에 이제 물가가 더 심각해진 이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1970년대 절정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오일 쇼크 이야기도 있고요. 1973년과 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금 상승률 폭등에 대해서 이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만든 거예요. 임금 상승의 폭등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1960년대하고 7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조합, 노조가 사회적 지지와 힘을 얻었습니다. 노조들이 힘이 세니까 유권자들 표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줬겠죠. 그 결과 노조가 원하는 게 뭡니까?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 더 달라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1960년대하고 70년대하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빨리 늘어붙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률하고 최근 몇 년간 시중에서 돈이 불어난 거.
시중에서 돈이 늘어난 게 많았어요. 임금 상승률이 높았습니까? 예전에 최저임금 최근에 오른 거하고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셔도 돼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오른 것과 실제 M2라고 한국은행에서 돌아다니, 이거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보면은 임금 상승이 돈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높이 붓다 이 말이에요. 이 20년 동안 무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버는 것보다 월급을 더 달라 그러니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습니까? 바로 임금 인상분을 가격 인상에 반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 순환고리에 빠져붙죠. 그래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물가는 무지막지하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요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요거 1900 요게 단지 원인은 아닌데 1960년대 돈을 많이 푸는데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계속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갖다가 돈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막 올려뻗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가에 다 때려뽑은 겁니다.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죠. 또 그걸 살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살리붙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달러 평가절하 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내일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돈을 갖다가 풀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존에도 많이 풀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 그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물가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이 그 2% 정도 맞춰놨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1% 정도 되니까 그 원인은 돈을 안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던 바잖아요. 어쨌든 돈을 더 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이 더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풀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임금 인상, 앞서 본 기사처럼 1960년대, 70년대 케인즈, 그리고 노동주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꽉 실권을 잡고 있을 때 임금을 갖다가 무지하게 끌어당기는 바람에 기업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 가격 인상은 누가 다 받아냈습니까? 소비자들이 다 받아냈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려서 가치가 빵빵빵 떨어져서 희한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초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뒷정리를 어떻게 수습했느냐, 이걸로 수습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돈이 풀리죠. 그러면 이 돈 풀리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돌지 않을 겁니다. 이게 1960년대로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요 기간을 1960년대로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970년대에 이제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중앙은행에서 특별히 돈을 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가 돈을 막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이때 더 크게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60년대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어요. 자, 이게 우리 앞에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돈이 풀리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는 남아있고, 이렇게 돈이 풀려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품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월급 더 달라고 난리를 지길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 인상을 또 해야 되겠죠. 최저임금을 또 인상할 거고, 그럼 기업은 또 그 임금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팔아서 못 주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겠죠. 그게 또 물가 인상으로 또 반영이 되겠죠. 그게 뺑뺑 돌고 도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책은 뭐냐? 우리의 대책은 이거죠. 마지막 사다리다. 정말로 우리 살아생전 마지막 사다리다 생각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주식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세계에서 돈 많이 투자하고 굴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어요. 시장도
더불어서 같이 했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라 손치고는 화학이나 서비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 또 전기전자 중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한테 별로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오늘은 그냥 관망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사달이라는 거.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회가 어떻게 변했었고 그게 궁금하면은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결된 게 바로 폴 볼커가 나와가지고 막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끝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튼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어요. 아직 그런 급등은 거품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새로운 일을 한번 벌일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어떤 연설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벌어지는 일들 잘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